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수쿨 보건임용 강사 이하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물론 제가 사진에 있는 사람과는 다소 다른 사람이어서 여기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한번 저를 보신 분들은 그냥 그때 그분이시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보건임용에서요, 여러분들이 1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돼요. 외형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행색도 변하고. 그런데 1년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다시 여러분들은 원상복구가 돼서, 정말 제가 보기엔 간호사라서 굉장히 좋은 삶 중에 하나가 보건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어릴 때는 몰라요.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는 모르지만 40대만 넘어가도 사실 굉장히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년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써서 남은 삶에서 조금 더 편안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합격자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그만두지는 않겠다. 왜? 이렇게 내가 업무의 양을 조절하면서도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은 이 직업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많이 합격하신 분들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첫 시작점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돼서 어떻게 앞으로의 이 1년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원상복귀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서 학교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합격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저는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매년 고3 담임과 같은 생활을 벌써 몇 년째 이루다 보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저의 10년 전의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합격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크게 두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시죠. 첫 번째, 완전 조수. 나는 사실 보건 임용을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학부생 때조차, 혹은 10년간 제가 병원 경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한 번도 보건 임용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슬슬 고민해 보고 있어요. 이러신 부류가 있을 거고, 또 한 분은 이미 저는 몇 년을 최소 1년 이상은 공부했기 때문에 보건 임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정확한 공부 방법이 아직까지 정확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런저런 합격 설명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런 크게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실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처음 가볍게 보건 임용 개요에 대해서 이제 개괄만 가볍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건 임용 시험 누가 볼 수 있어요? 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교원 자격증 소지,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사 검정 능력에서 상급 이상만 따고 있다 하면 누구나 다 응시 가능한 시험이죠. 시험 일정은요, 뒤에도 한 번 더 보겠지만 1차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1.5배수의 합격자를 설명해서 2차 면접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차 면접에서 1배수를 골라내서 2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은 1차는 전공과 그다음에 교육학,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의 형태로 시험이 나오게 되고요. 2차는 면접으로 구상형, 즉답형 시험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그냥 개괄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사실 시험 을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시험인지는 좀 알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은요. 1교시는 교육학이죠. 논술형. 잘 보세요. 1시간 동안 논술형이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요. 20점의 배점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교육학은 매년 약간 퐁당퐁당 시험의 강도나 채점의 강도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교육학 좀 쉬운 논점들이 많이 나오고 물체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교육학도 다소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매년 그렇게 교육학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아무리 초수라도 너무 전공에만 올인하지 말고 교육학을 좀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학은 주로 언제 많이 하시냐면요. 1, 2월에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3, 4월, 늦어도 3, 4월까지는 전반적인 교육학과 전공의 비중을 비등비등하게 준비해서 교육학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짓죠. 그래서 1, 2월에는 사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육학을 70% 정도의 비중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50% 정도의 비중으로는 들어가서 교육학을 반드시 어느 정도는 마스터를 해 놓고 있어야
그다음부터는 사실 교육학의 논점은 서서히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7 월부터는 뭐 아예 안 보는 날도 있고 본다면 하루에 논점 1-2 개 요 정도로 교육학은 마무리가 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반기에 교육학은 잡고 공부를 시작하셔라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 사실 우리 1-2 월에는 지역사회 간호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저하게 교육학을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죠. 자, 2-3 교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전공 시험이 들어가게 돼요. 전공 A를 90 분에 걸쳐서 보게 되고요. 전공 B는 90 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시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은 뭐 12 문항, 11 문항이지만 시간과 배점에 있어서 단순한 20 점에 비해서 지금 4 배까지도 늘어나게 되는 이런 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공이 판이하게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여겨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이거죠. 자, 10시에 시험이 끝나면 10시 40 분에 다음 시험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0 분밖에 안 되게 돼요. 시험 끝나면 걷어가고 그다음에 한 20분 전부터는 가방에 책을 넣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40 분에 딱 시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요약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내가 모르는 걸 훑을 수 있는 시간은 이게 전공과 교육학 사이에 20분 정도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때는 화장실을 안 가요, 불안해서. 그리고 여기 12시 10 분에 끝나서 12시 50 분? 12시 50 분인가요? 요 정도의 시간도 상당히 굉장히 짧게 주어져 있죠. 요렇게 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어지는 시간은 20 분이다. 요건 좀 시간 배점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 분이다. 이제 실제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 모든 시간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0 분, 20 분이 되게 돼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미리 알려드리냐면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 20 분, 20 분 그래서 총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학을 제외한 전공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40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 분을 20 분, 20 분에 걸쳐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총 요약돼서 특히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이 요약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요거를 우리가 1 년간 준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 전 과목을 어떻게 40 분에 보나요?" 이미 전날 전체가 다 봐지고 그중에서 죽었다 깨도 안 외워지는 거 요런 논점을 발췌해서 그걸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40분 만에 한 번 더 눈에 바르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총 23 이렇게 23 플러스 1 문제에서 24 문제에 배점, 100 점을 맞고 합격, 이 안에서 합격을 하는 이런 시험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내가 1차 시험 구조를 좀 한번 훑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 당일까지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개념을 좀 잡으라고 제가 앞부분은 좀 시험이 어떤 거다라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그 뒤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 과목과 시험 범위를 보도록 할게요. 항상 그렇듯 시험은 막연히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나 임용 준비할 거야. 나 고시생이야. 무늬만 고시생이 돼서 나 어떤 강사 선택하지? 어떤 책 보지? 이 정도까지는 고민하고 그다음부터는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강사 수업 진도에 맞춰서 앞 페이지 공부하고 두 번째 페이지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마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앞부분만 책이 지저분하고 뒷부분부터는 굉장히 깨끗하다가 돌아서서 한 6 개월 후에 돌아서서 머릿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이 시험 직전에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고민하다가 관광고시 마음을 이제 좀 내려놓고 캐리어에 그 모든 책들을 다 끌고 가서 시험장에 앉아서 그 책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한 앞에 몇 장 보다가 시험은 적당히 찍고 나오고 시험 끝나고 나서 '아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네.' 뭐 이런 마인드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고 시험이 끝나는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래서 제시가 되고 삼시가 되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게 3년 심지어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3 년, 5 년이 금방 가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고시를 시작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모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초반에 계획부터 세우셔야 돼요. 앉아 가지고 뭐 뭐를 몇 페이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전체 1년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시험 자체의 어떤 비중 아니면 시험 자체의 전반 모든 걸 이것을 초반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여지껏 우리가 총 주관식으로 바뀐 이후로 10 년이었지만 2014 년부터 시작했지만 한 2-3 년은 혼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8년 이상은 시험 과목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죠. 자, 지역사회 간호학이 보건교육 학과보육권 다 포함해서 한 30 몇 프로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법령, 법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30% 정도는 성인, 아동 간호학. 여기에는 뭐 성인 간호학과 유사한 응급 간호학, 기초 간호학, 노인 간호학들이 다 포함돼서 30%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 또 30 몇 프로는 모성 정신 간호학. 한 7문제 정도에 걸쳐서 모성 정신 간호학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공부량을 할애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학은요. 30%지만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성인 간호학에 비해서. 보세요. 여기는 성인은 성인 플러스 아동 간호학이래요. 여러분 학부 때 다 공부하셨죠? 아이,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보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 공부를 안 했는데요라고 하신 분들은 최근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인 간호학 상하가 있고 아동 간호학 상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합치면 이 전 과목을 다 합친 것의 만큼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 나오는 비중은 33%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는 양은 적지만 어려워서 꾸준히 계속 누적해서 보셔야 되는 반면에 성인 아동 간호학은요. 역시 꾸준히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이 많은 양을 타이트하게 내가 공부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의 순서는 지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성인을 해요. 왜? 계속 누적 공부를 하려고. 자, 누적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모성 정신 간호학이에요. 물론 똑같이 문항수는 7, 8문항으로 비등비등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모성 정신 간호학은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인 간호학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면 모성 간호학의 약물이나 질병의 기전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연관되어서 이해가 잘 되고요. 정신 자체는 사실 별도의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어렵지만 뭐 어려워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양이나 아니면 내용적인 부분이 현저하게 좀 축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단시간 내에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과목이라서요. 1월부터 지역사회 간호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요.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하실 건 뭐다? 누적이다. 내가 1월, 2월에 지역사회 간호학을 하고 1월에 하고 2월에 성인 간호학 한다고 해서 1월에 지역사회 간호학을 아예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지역사회 간호학하고 교육하겠잖아요. 2월에 성인할 때 지역사회 간호학의 중요 논점을 가지고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4월쯤에 모성 정신간호학을 3, 4월에 모성 정신간호학을 공부하실 거거든요. 이때 누적된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을 같이 공부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누적시키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시험 과목 범위까지는 제가 큰 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이제 본격적인 시험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올해 시험 다 보셨죠? 올해 시험은 모두가 다 쇼크를 느낀 시험 그 자체였어요. 올해 시험은 탈노량진이 지금 문제 방향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죠. 탈노량진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 노량진 강사들이 내는 문제들이 학생들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이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보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 말을 이제 계속 듣기는 했지만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검증된 어떤 데이터가 없잖아요. 단지 목표는 탈노량진이고 탈모의고사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공법이었어요. 전공법이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를 제발 기반으로 공부하세요. 무조건 교과서를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모고가 있고 교과서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뭘 좀 들고 가서 좀 더
볼까요? 제가 그때 모고를 버리라고 했어요.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틀림없이 나와 있는 논점들이 있다. 그런 논점들은 교과서에다 옮겨 적되 무조건 교과서를 꼼꼼히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의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외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 정도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게 우리 시험은 사실 예고 없이 이렇게 문제의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합격 설명회 때 사실 오셨던 몇 분들은 전공법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정말 사이사이에 봤더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신 분이 있고 아니면 뭐 그때 오지 않으셨던 다른 분들은 제가 연락을 받을 경우에는 "너무너무너무 준비했던 것과 방향이 달라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잘 이렇게 힘들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계속 안 좋아요. 마음은 계속 안 좋지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린 말 한마디는 그거였죠. "당신이 어려웠으면 모든 사람이 어렵다." 물론 이제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있죠.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관광고시 봤는데 내가 어려웠다고 남들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관광고시는. 하지만 진짜 내가 제대로 공부했다면 내가 어려워서 괴로워했을 때 다른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2 차는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올해 시험을 제가 보면서 앞으로 이 시험 추세가 몇 년간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탈노량진을 준비하면서 바꿔내는 문제 형식에 우리가 발빠르게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노량진의 장점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변화가 와서 한두 번 공격은 당하더라도 차라리 여러분 공격당하는 그 해에는 낮은 점수를 붙기 때문에 차라리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학생들이 적응하고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버리면 진짜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갓 졸업해 가지고 우연히 국시 문제 몇 개 더 맞은 사람의 점수의 변별력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은 굉장히 조금 더 올해보다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수월한 해가 될 것이다. 왜? 이미 큰 폭풍은 올해 시험 본 분들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2027학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변화하는 시험 추세에 발맞춰서 빠르게 여러분들도 물론 초시생이면 변화할 것도 없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전에 몇 수 하셔서 이미 이전 문제의 틀에 맞춰지신 분들은 빠르게 이제 새로운 틀에 맞추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전공법 학습이라고 얘기했고 새로운 틀이 나왔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새로운 틀이 뭔가요? 첫 번째가 뭐죠? 교과서와 기출문제집을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원래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읽어 드리긴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읽진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단어들을 다 외우면서 거기 단어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 부분의 깊이를 굉장히 그러니까 '살리겠다.'라고 지금 제가 교재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깊이를 굉장히 살린 내용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논점들을 지금 다 볼드 처리를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쉽게끔 그래서 교과서와 기출 문제집을 좀 여러분들이 구석구석까지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기는 뭐다? 교과서와 그리고 사실 교과서만 해도 다 못 다루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이 그거였어요. 가지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건 강사들의 교과서와 일부 모의고사들이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일단 그 모의고사에 있는 건 무조건 배제를 하고 강사들의 교과서도 일단 참고해서 반드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임용 문제에 반드시 수록해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탈노량진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교과서에 실는 순간 거기에 있는 기타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런 부분은 그럼 어디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기출문제집은 안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강사들의 교과서만 쭉 갖다 놓고 일부 문제집 몇 월 몇 월 이런 문제집을 가져가서 거기서 배제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교과서와 별도로 분류해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을 채워 넣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이 시류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돼요. 공부를 그러면 교과서 중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럼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장의존적인 분들, 흔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자꾸만 제가 걱정하는 건 단 하나죠. 이미 몇 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것을 못 볼까 봐.
고런 것들만 자꾸만 새로운 것에 눈을 뜨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셔도 일단 전공법, 학습법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장의존적인 분들에게는요. 이 전공법적인 학습에 뭐가 들어가느냐? 체계적인 진도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출제위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지엽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A급 논점은 맞아. 그런데 그 A급 논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그 A급 내용보다 그 옆에 있는 격가지들을 2점짜리로 혹은 단답형으로 내는 이런 경향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런 시류는요. 앞으로 몇 년간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A급이 안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작년과 같이 한 몇십 프로는 A급은 A급대로 나오면서 똑같이 A급, B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늘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보다 교과서 외의 문제들을 몇 문제, 두세 올해도 그랬잖아요. 교과서고 국시에도 나오지 않은 수술법 이런 것들을 시험에 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올해도 출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발빠르게 어떻게 돼요? 체계적인 진도 관리. 빠르게 A급들을 외우고 A급 주변을 외우고 그 나머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부터 제가 아주 옛날에는요. 1월부터 4월까지는 여러분 좀 슬슬 공부하셔도 돼요. 1차 떨어지신 분들은 혹은 2차 떨어지신 분들은 3월, 4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좀 천천히 공부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전폭적으로 수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1월부터 4월까지 기본적인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암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다? 첫 페이지를 펴. 첫 번째 문장을 외워. 두 번째 문장을 외워. 세 번째 문장을 외워. 그리고 한 두 페이지를 외우면 앞에 거 까먹어. 한 며칠이 지나면 다 까먹어. 왜? 문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지만 문장을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논점들 평소에 우리가 간과하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는 다뤘지만 이게 정말 A급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논점들을 이점 배점으로 꽤 많이 배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1월부터 4월까지 문장의 암기는 절대 안 돼요. 문장의 암기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요? 큰 틀. 뭐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목차. 제가 옛날에는 우리 1월부터 4월까지는 큰 틀과 목차만 암기합시다.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뭐까지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단어들. 모든 키워드가 아니에요. 한두 개 정도의 키워드는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6월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이건 기출문제를 통한 요새 말하는 기출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시, 포함, 공무원. 이번에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모의고사 때도 보여드렸지만 헬스플랜 2030 나와 있는 연령, 소득군 이런 것들은 다 공무원 기출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심지어 정답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이 정답으로 나오네. 그럼 내가 요거는 달달달달 못 외우더라도 암기하려고 하는 요런 키워드에는 준비해 놓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5, 6월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왜냐면 지금 사실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아도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다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는 약간 옵세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낮으면 괴로워요. 100점 가까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막 100점은 아니 우리 배점은 80점이라고 쳤을 때 내가 막 40점인 것 같아. 30점인 것 같아.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재작년에는 70점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10 몇 점에서 20점까지는 낮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못 봐서 괴로운 거지 실제로 여러분 뚜껑을 열면 다 같이 의외로 '나 정말 못 봤는데 붙었네.' 이러신 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올해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 대비 합격은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년은 달라요. 왜? 내년은 진짜 이 바뀐 시류에 적응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혼자 대충 옛날에 그 느낌으로 책을 보신 분들은 확연하게 다른 점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옛날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올해처럼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겠지만 바뀌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정말 초반부터 암기가 들어가시는 분들 그것도 이제 격가지로 물론 달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소에 안 봤던 것들도 눈으로 봐 놓고 이러면서 암기하려고 노력하신 분들과는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내년은 시험이 방향을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월부터 4월, 5 월부터 6 월까지의 어떤 공부 방법에 있어서 올해는 뭐다? 작년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뭐다? 좀 더 엄격하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결과는 상관없어요. 결과는 합격, 불합격은 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다? 그 결과에 나왔을 때 점수가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를 지배하게 되는데 너무 낮은 점수로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낮은 점수가 나와서 괴로워서 2 차까지 망가뜨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부터는 조금 달려야 된다. 이게 재작년, 작년과의 좀 차이점이 올해 시험의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정말 교과서 기반 제가 여기에 안 썼죠. 모의고사 안 썼어요. 모의고사 안 쓴 이유가 뭐예요? 가지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배제한다니까요. 물론 선생님 모의고사에 있는 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제 거는 안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친구한테도 그렇게 좀 이렇게 모의고사는 일부만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게 됐지만 그래도 뭐다? 모의고사에 나온 건 무조건적으로 절대로 똑같이 내지 말아라가 지금 문제 내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선생님 그럼 모의고사 안 봐요? 아니죠. 내가 공부한 걸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지 나의 현황, 나의 위치, 나의 점수는 파악해야 되지만 너무 여기에만 올인해 가지고 교과서와 기출 문제를 놓치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사실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왜? 너무 지엽적인 것에서 문제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물론 지엽적인 거에서 내면 틀리면 돼. 우리가 다 같이 틀리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또 여러분들 우리 과 사람들의 특징 알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기연이 지엽적인 것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같이 작년도 아니죠. 올해죠. 올해 같이 공부하셨던 직강 오셔 가지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진짜 전공법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꽤 높은 점수로 올해 시험을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전공법으로 공부하고 초반부터 암기가 들어가야 되려면 이제 뭐다? 철저한 자기 관리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정말 1 월부터 4 월까지는 설렁설렁 하셔도 됩니다. 뭐 5 월, 6 월에 시작하셔도 돼요. 7 월에 시작해도 붙어요. 9 월에 시작해도 붙는 사람은 못 봤지만 9 월에 시작해서 이게 이전에 1차 붙었다가 그 코로나 간호사로 갔다가 9 월에 합격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9 월부터 준비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합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 시험은 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지엽적으로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내면 그러면 사실 올해는 괜찮다니까요. 다 같이 못 봤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그 지역적인 걸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전제하에서는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요. 철저한 자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별을 해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공법은요. 정말 혼자서 교과서를 파셔도 돼요. 교과서 어느 건 사실 올해 시험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 3문제 정도가 교과서 외에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뭐예요? 거의 80%가 노량진의 탈교과서 문제였어요. 정말 프리드만 문제는요. 그 누구의 심지어 그 제가 말하는 건 강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강론서, 수문사, 현문사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을 어디서 귀신같이 가져오셔서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의 추세라고요. 반드시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뭐 어떻게 해요? 틀려요. 뭐 이교 현문사에도 없고 수문사에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지금 교과서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들은 다 수문사, 현문사, 뭐 정청담 뭐 이런 것들을 다 짜집은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하나를 정통으로 파면 올해 시험도 아니 내년이죠. 이제 내년 2023년 대비 시험도 어느 정도는 대비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제 혼자 갔을 때 문제점을 우리가 다소 도와드리겠다 이런 거죠. 첫 번째 시간 관리, 두 번째 진도 관리, 세 번째 건강 생활 습관 이건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스터디 그룹과 밴드를 통해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요. 새벽 6 시에 스터디를 해요. 제가 들어가요. 이런 거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다가 입이 한번 돌아갔어요. 이틀 돌아갔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과 다르게 점점 해마다 폭착폭착 늙어가요.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관리 받으셔야 돼요.
무슨 사기꾼 같죠. 뭐 "관리해 드립니다." 막 이런데 본인들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1 월부터 암기를 하려면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6시 혹은 6시 반 이건 이렇게 분류를 나눠 가지고 사람마다 가능한 시간을 줘요. 오래 하진 않아요. 20 분, 30 분. 요 단어 암기 얼마나 잘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아침에 안 되는데요." 저녁 옛날에는 9시 반, 10시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암기가 잘 되고 있는지 초반에 거의 제가 들어가서 한 6 개월간 같이 했거든요. 들어가서 확인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묻기도 하고 제가 묻기도 하는데 이때 이런 구석구석 논점들을 이게 사실 1 월부터 4 월까지는 구석 논점이라기보단 중요한 메인 논점을 많이 물어봤지만 지금은 메인 플러스 구석까지 섞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이때 이해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설명도 해 드리죠. 시간을 오버하진 않아요. 왜? 다음 팀도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일단 물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스터디를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진도도 같이 맞추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같이 하루를 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늘어지지 않는 이런 수험 생활을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감정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못 도와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전공법에 맞춰서 교과서를 이해를 완벽하게 시켜드리고 최대한의 어느 정도 암기가 될 수 있게끔 수업을 하겠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의 자기 관리를 도와드리겠다. 혼자서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겠다. 여기에 플러스 밴드 관리를 하잖아요. 밴드는 상반기에 걸쳐서 쪽지 시험을 드려요. 자, 쪽지 시험은요. 사실 큰 틀을 외우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문장,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있는지 요 정도 한 하루에 10개 정도의 문제 혹은 많을 때는 막 객관식으로 몇십 개도 드리고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쪽지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저녁까지 풀어 올려서 이제 이거를 한 달간 잘 시험을 답안지를 맞추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과서를 드리고 있죠. 교과서. 그래서 재작년에는요. 이 교과서를 정말 제가 한 두세 번씩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 한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다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 부산에 합격을 하셨죠. 이렇게 동기부여를 요런 것 교과서에 사실 이제는 좀 교과서가 비싸지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그 1 년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철저한 관리가 되게끔을 도와드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 조절, 멘탈 관리와 꾸준한 동기부여. 사실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쪼금 고민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직설화법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같은 티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오래 보니까 같은 티 선생님들은 전혀 제가 멘탈 관리나 동기부여를 해 드리려고 하는 말에 상처를 안 받으시지만 F 선생님들은 쪼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최대한 많이 도닥여 드려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자기 관리, 전공과 합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감정 조절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이 수험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것. 제가 보니까 올해 시험에 놓고 보건대 내년 시험도 문제가 비슷하다는 경향 하에서 합격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뭐다? 전공법 공부. 막연히 모의고사만 몇 회 외우고 들어가서 아니면 찍어주는 것만 좀 보고 들어가서 물론 찍어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올해는 제가 찍는 걸 세부적으로 못 찍었어요. 왜? 시험을 바꾼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약이 나올 걸 알았어.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약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제가 찍은 약물은 GnRH 유사체였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나왔다. 사실 그 유사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좀 빗나가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전공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그때 제가 약간 뭉뚱그려서 찍어 드렸단 말이에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전에는 뭐가 나올지 확실한데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내는 것을 자꾸 비껴나서 시험을 내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GnRH가 유사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즌이 됐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프로게스테론이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 드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성 이제 자궁과 관련된 질환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면 에스트로겐 억제하는 약물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요 정도밖에 이제 못 찍어 드리게 된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 무조건 GnRH 유사제예요 이렇게 찍었다라면 지금은
우리가 GNRC 유사시체라고 찍는 순간에 이제 모고에 그거를 계속 여러 번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탈노량진화 시키겠다. 이게 지금 출제위원들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과서를 공략하되 큰 범위 내로 여러분이 계속 암기를 하도록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뭐가 나올지를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맞았던 분들은 올해 시험에서 나름 뭐 나름이라는 게 뭐 옛날처럼 고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잘 봤다. 이게요 올해 시험 다 어려웠다고 하지만 잘 보신 분들은 진짜 잘 봤어요. 솔직히 제가 개별적으로 몇 분한테 여쭤보면 전공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보셨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늦게 만나고 왜 저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시험을 늦게 좀 더 집중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너무 이제 요약 중심으로만 아니면 모의고사 중심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올해 시험에서 많이 비껴나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고런 전공법 학습법의 자기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 요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건 단 하나예요. 지금 탈노량진이 출제위원들의 방향성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또 살아남는 노량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공법이죠. 교과서에 충실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저는 교과서에 충실할 거니까 현문사 책을 볼래요.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는 현문사, 수문사, 현문사, 수문사도 여러분 아시죠? 그 교수들에 따라서 분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답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본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 곳만 뽑아서 본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부분을 교과서를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집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과서를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제가 올해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의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뭉뚱그려서만 저한테 알려주니까 저도 어떻게 밝힐 거라고는 세부적으로 옛날에 그 찍듯이 그렇게는 제가 못 찍었던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워서 교과서 집필에 제가 신중을 기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현문사, 수문사 이게 힘들어요라고 해도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가셔도 돼요. 자, 하지만 기본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연간 커리큘럼이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있죠. 올해는 제가 강의를 11월 11일부터 시작하게 돼요. 일요일이거든요. 제 1월 1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냥 와서 들으셔도 되고요. 올해 수업은 제가 수요일과 일요일, 왜냐면 토요일 자리가 밀렸어요. 원래 수토 이렇게 강의했는데 토요일이 워낙 이제 저희 학원이 유명해지고 토요일을 원하시는 강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수요일, 일요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처음 시작하는 11월 1일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한 번씩 다 들어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지역, 성인, 아동, 모성, 정신의 순서대로 주 2회 동안 이론을 강의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이론은 정말 교과서를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고치고 있거든요. 교과서는 여러분 고쳐야만 해요. 왜? 옛날 그 방식대로 놔두면 자꾸 중요한 게 옛날에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옛날 시험에만 A급만 나오는 그런 식으로만 자꾸 볼드 처리가 되고 이래서 올해는 사이사이 세부적으로 이런 논점, 위막 같은 논점이 그런 거였잖아요. 교과서에는 있지만 그리고 가로도 제가 쳐드리긴 했었어요. 가로도 치고 한번 이 가로를 넣어보세요 이렇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보고 넘어가서 외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볼드 처리해서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러분이니까 철저히 이해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올해는 이 이해 중심이 그나마 먹혔던 게 그거였죠. 다 2점짜리를 못 쓰신 분이 은근히 많아. 왜? "선생님 그게 A급이 아니었잖아요. 그 옆에 거였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낯선 거, 완전히 처음 보는 거, 뭐 수술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이해를 어느 정도 그 질병에 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장문을 굉장히 그래도 그럴싸하게 쓰신 분들이 좀 꽤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 중심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처음 보는 지문의 장문 연습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 왜냐하면 완전히 처음 봐도 다 우리의 간호학은 A부터 Z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술법의 내용을 처음 들어도 그 문제를 읽으면 그 유사한 다른 수술법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작문을 하게끔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들어가는 작문 작업이 들어가는데 요 작문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려면 이해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암기까지 단순한 2점짜리의 완벽한 암기는 아니지만 이제 볼드 처리된 내용을 암기까지 하는 것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런 암기는 그러니까 이해는 수업 중에, 암기는 스터디나 혹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지금 밴드 문제 드리려고 가로 넣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한 번씩 다 써 봐라. 이런 것들. 이제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다루면 여기서 지금 모의고사에서 다루면 쳐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쪽지로 드리는 이런 내용에서 좀 여러분들이 외워볼 수 있도록 요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6월은 기출 문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임용 중요하죠. 근데 올해 막 그러셨잖아요. "선생님 뭔가 탈임용 같아요. 도대체 과거에 임용 문제 분석하라고 해서 분석했는데 많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많이 나왔다고요? 공무원 국시에서 많이 나왔다니까요. 물론 많이의 개념이 한 4-5 문제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23 문제가 전체 문제거든요. 그중에 4-5 문제면 굉장히 큰 비중을 올해 공무원 국시에서 차지했죠. 자, 뭐 심장율동 전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국시 문제였거든요. 그대로 나온 것들. 자, 요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과 국시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아마 임용이나 공무원 중심으로 수업 중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국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돼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수업 중에 모든 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발췌해서만 해 봤더니 또 특징이 뭐냐면 그 발췌하신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주변도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작년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지만 임용 공무원은 제가 수업 중에 다뤄 드리고 국시는 문제집에 다 있으니까 이걸 풀어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같이 스터디를 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1 회나 2회 문제를 푸셔서 서로 아침에 30 분간 질의응답하고 몇 개 그러니까 그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풀어보잖아요. 이러면서 6월까지는 반드시 국시가 마스터가 되도록 요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동형 모의고사.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요 특히 지역은 과목이 끝나면 한 번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왜냐면 지역은 그만큼 좀 비중을 올해 높게 두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7월, 9월은 진도별 모의고사. 그리고 이때 전국 모의고사가 한번 들어갈 거고요. 9월, 10월은 전범위 모의고사. 이러면서 주 1회로 진행되게 되죠. 사실 지금은 7월부터 11월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봤자 여러분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모의고사가 탈노량진화 된다면서요. 안 봐도 돼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반드시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이 뭐 수업은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뭐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죠. 저는 사실 여러 개도 풀어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물론 늘 얘기하지만 항상 전제 조건은 뭐예요? 지피지기예요. 나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역량은 이건데 나는 공부 방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수석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강사가 무조건 모의고사 여러 개 보라고 하니까 여러 개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실력을 상중하로 나눠드려서 실력이 하이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교과서만 봐라. 실력이 상인 분들에게는 다른 모의고사까지 봐라. 요 정도는 분류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 이게 요 각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 월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봤는데요. 올해 시험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올해 시험은요. 2 점짜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 위막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심장율동 전환술이든 기출은 다 어디서인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헬스플랜 2030 문제도 뭐 73.3세 다 공무원 시험이든 국시든 다 어디선가 기출은 됐던 거지만 우리가 달달달 외우지 못했던 그런 논점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1 월부터 4 월까지 이제 용어 암기를 함께 하겠다. 그럼 처음에 공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심상화와 큰 틀을 그려서 전체 틀을 먼저 잡게 하고 그 사이에 세부적인 용어를 같이 암기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건 뭐예요? 무조건 이해예요. 절대적으로 단순히 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월, 6월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문제, 공무원, 기출, 임용 다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추출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줄까지 암기를 시작하는 건 5월 6 일이고요. 5월, 6 월이고요. 이때 뭘 할 거냐? 출제자의 의도를 같이 파악하는 그런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는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이제 올해는 7 월, 9 월부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는 1대1로 개별 상담을 했을 때에는 전혀 여러분들이 불만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작년 재작이랑 올해죠. 올해랑 재작년에는 제가 타인 답안을 좀 비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더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 속이 상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잘한 분들 것 정도만 비교를 좀 해 드릴까. 요 정도로만 이거는 제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문장의 완성도를 높여서 합격자의 답안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할 거는 완전한 총 전과목 복습이 가능한 완벽 정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한 시험장에서 40분에 걸쳐서 내가 부족한 걸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자료 정리, 요 정도를 요 9월, 10월에 완성이 되게끔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여지껏 했던 내용들을 마지막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저는 군더더기 있는 말들은 거의 다 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올해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완전히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솔직히 이 내용을 3월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5월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올해 시험에 나온 형태대로 반드시 내년에도 나오고 후년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빨리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100%가 뭐냐면 점수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 대비 의외로 '내가 이 점수인데 합격했단 말이야?' 이러실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했어요 솔직히. 전공법으로 가신 분들은. 그런데 내년은 조금 판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올해의 이 기형적인 이 시험이 내년에 이게 바로 정상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요거대로 맞춰서 준비하신 분들은 다시 또 점수가 상향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거예요. 여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분들은 올해처럼 '또 이렇게 이상하게 나왔어? 또 이런 게 나왔어?'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돼요? 교육학까지 어려워지거든요. 올해는 교육학이 논점도 쉽고 점수도 후하게 주는 요런 시험이에요. 하지만 내년은 좀 더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내년의 시험의 체감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간호사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또 어려운 난간이 있으면 또 뚫는 게 또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병원에서 누가 나를 태우든 어쨌든 결국 그 일은 해내잖아요. 꼭 못할 것 같고 뭐 큰일이 일어날 거 이럴 것 같아도 우리 임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충격받았던 그래서 물론 처음 완전 생초시는 "어머 저는 받은 충격도 없는데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초시 분들은 사실 제 강의를 듣지 않아요. 왜? 저는 광고를 별로 안 하고 이름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초시생들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제가 어떤 제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은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죠? 소개받거나 아름아름 아니면 다른 시험을 여러 번 보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을 파악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면 그 공부 방법을 우리 진짜 시험에 맞게끔 변형시키는 그런 도움을 제가 드리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도움을 받고도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지만 뭐 역대로는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는 사람치고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점수가 나쁘게 나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화가 좀 없었던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받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뭐 이제 어느 시험을 가도 다 그럴 테니까 뭐 1년 더 하고 2년 더 하고 요런 운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뭐다? 시험은 변한다. 여러분들은 그 변화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공부를 빨리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1 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여러분 1 월에는 좀 쉬셔도 돼요. 뭐 교육학 열심히 하세요. 교과서 그냥 설렁설렁 보시면서 큰 틀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했던 제가 조금 변해서 왜냐면 작년에도 계속 끊임없이 달리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 월에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쪽지 시험 열심히 보시고 책도 받아 가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책도 더 많이 뭐 사비로 드리는 거거든요. 책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뭐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는 줌을 통해서 하거든요. 줌을 통해서 스터디가 있으면 같이 하셔도 되고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지만 저와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지만 그 틀 있잖아요. 6 시에 일어나고 11 시에 자는 혹은 뭐 12 시에 자는 이런 틀은 여러분들이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기출은 전방위로 다 분석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용어가 나왔네.'
이런 용어를 내가 외워둬야겠다. 정리해둬야 되겠다. 요런 마인드로 가시면서 계속 눈에 바르시면 되는 거고요. 스터디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하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고 이제 초반부터 좀 빨리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재미있는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경험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저의 특징이 이제 강의를 막 지루하거나 루즈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단점이 있죠. 들을 때 너무 재밌어.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왜? 그 순간만 너무 즐겼던 거야. 차마 안다고 생각하니까 복습을 등한히 하는 거야. 이러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복습을 밴드나 스터디를 통해서 반드시 꼭 채우도록 하세요. 제가 백날 이렇게 얘기해도 제 강의를 100명이 듣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스터디에 남으시는 분들은 10명. 물론 처음에는 한 30명 막 이렇게 시작하죠. 밴드에 답안지를 올려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막 20-30명 시작해요. 점점점 10명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줄어드는 1인이 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완주하는 1인이 되기를 제가 바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공부는요. 모든 오감을 다 활용해야 돼요. 심상화가 돼요. 그 글을 읽었을 때 그림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가지고 내가 다음에 그 옆집 사람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용어는 처음에는 좀 미진한 용어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요렇게 심상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 문자 좀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터디와 문제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라라는 거죠. 계속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해 시험에서 저도 올해 시험 문제 사실 딱 보고 실수를 터뜨렸거든요. '바뀔 거다. 계속 탈노량진한다.' 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했더니 이렇게 냈구나. 근데 욕은 못 하겠어요. 왜? A급은 맞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폐에서 나올 거예요. 폐에 지금 나올 때가 됐고 폐 건강 사정 부분이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를 수포음을 그대로 쓰라고 냈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A급은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쳤던 거 수포음이라고 외웠지 그 설명을 저는 외우지 않았어요. 막 이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런 건 사실 준비 부족이었어요. 나올 건 알았지만 그 용어가 나올지는 몰랐던 거.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상반기부터 더 많이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시험에 적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학습을 좀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저는 이 합격 설명회가 "제 강의를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저의 스타일을 알겠지만 저도 공부를 오래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저만의 고시 다른 고시를 7년 정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떨어졌을 때 그 괴로움을 너무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정말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도 생각한 이런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그때가 이제 서른이었거든요. 서른에 이제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고시가 막 실패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10여 년에 걸쳐서 내 인생을 다시 다 잡으면서 다시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훨씬 더 남들보다 되게 늦게 시작했지만 조금 더 많은 것을 손에 얻는 그런 인생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단 하나였어요. '내가 돌아서 갔다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말고 조금 더 빠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든 저는 공부 방법을 알려고 진짜 되게 날고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공부 방법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할 거지만 이 공부 방법들은요. 그냥 막연히 제가 그냥 뭐 학부 시절에 뭐 공부하고 이래서 얻은 방법들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에 조기 합격한 사람들 아니면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해가 빠른 사람들, 암기가 빠른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런 게 분은 아니었죠. 친구들이나 동생들 뭐 오빠들 이랬는데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너는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했니? 지금 이 두꺼운 과목을 책을 어떻게 한꺼번에 암기하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1년 안에 합격을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물론 이런 모든 방법들이 100 명이면 100 명, 1000 명이면 1000명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다? 개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그대로만 갈 수 있고 1 년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멀쩡하게 들어왔지만 1 년간 페인이 돼요. 이곳이 그런 곳이에요.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디스크도 오고 뭐 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둘 다 둘은 아니죠. 여러 명이서 같이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막판까지 끌고 가는 이런 수험도 이런 수험이 없어요. 성인인데 이렇게 1 년을 다 모든 걸 다 기회비용을 다 버리고 올인한다? 그리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시험이다? 이 괴로움을 우리는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 그 심리적인 변화, 그
고통 이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의 시간을 1분 1 초라도 정말 줄여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딱 그 마음 하나로 저는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공부했을 때 어땠지?'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어요. 왜?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고 하나도 안 외워지고. 그래서 재미를 선택했어요. 막 저 이렇게 슬랩스틱 개그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뭐 저를 낮추면서. 원하진 않아요. 저도 좀 우아하고 싶고 막 이렇고 하지만 공부가 재미없어지면 사실 1 년이 너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요. 그리고 암기법도 제가 별의별 암기를 다 해 봤단 말이에요. 책도 통으로도 제가 앞장이 시커멓고 뭐 중간부터는 안 외워지고 한 몇 개월 가면 앞에 다 까먹고 그걸 왜 그렇게 잘 알겠어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니?" 어떤 애가 굉장히 빠르게 암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차를 다 외워요." 물론 달달달 외운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큰 목차를 외우고 그다음에 중 목차를 어느 정도 외워요. 그다음에 책을 여러 번 보고 마지막에는 그 목차만 보고도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느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목차 암기를 계속 누적해서 하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요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목차가 있었고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 처음에는 이 과정이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 해 놓으면 3 개월이 지나고 6 개월이 지났을 때 그 내용이 문제에 나왔을 때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심상화를 암기하고 두 문자 암기하고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해가 됐다. 그러면 내용이 떠오르면서 7, 8, 9 부터 계속 답안 쓰는 연습을 하면 답안이 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정말 실무에서 실제로 제가 공부를 7 년간 해 보고 그다음에 저도 그래서 시험을 1 차를 두어 번 붙었거든요. 제가 준비한 다른 시험에서 그때 했던 결론을 내린 그런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강의는 뭐 아까 똑같이 요렇게 되는 거고요. 강의 진도표는 요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뭐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할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오늘의 합격 설명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하나는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고 안 듣고 이거는 정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저랑 안 맞는 분이 와서 정말 떨어지는 걸 보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뭐 저랑 안 맞을지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근데 세상에 맞고 안 맞고는 그거거든요. 떠먹여 주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맞는 거고 떠먹여 줬는데 반감이 생기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못 알아듣겠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귀에 하나도 안 꽂혀.' 그러면 사실 저는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강의 선택 이런 거는 전혀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빨리 시작해라."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여기서 한 1 월쯤에는 내가 한번 여기저기 둘러보고 원래 뭐 그렇잖아. 3 월부터 다들 시작하지 않아? 5 월부터 시작하지 않아? 5 월, 3월 괜찮은데 우리는 목표가 '초반부터 어느 정도는 러쉬를 좀 해 보자. 암기가 좀 들어가 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이다 보니까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붙을까요?"라고 하는 분들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 우연히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우연히 가서 붙고 요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내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전공법. 어느 정도 남들이 시작하는 시기 1 월에 공부를 빨리 시작하고 큰 틀을 계속 머릿속에서 누적하면서 암기하시면서 거기에는 세부 목차에서 우리가 위막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왔던 것들 심지어 가로까지 쳐 놓고 내가 한번 써 놨는데도 막판에 눈으로 한번 안 봐서 떠오르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적해서 1 월부터 4 월까지 좀 구석에 있는 것도 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7, 8, 9는요 여러분 그런 거 볼 시간이 안 나요. 그런 7, 8, 9는 진짜 A급밖에 볼 시간이 안 나거든요. A급을 보지만 그런 게 어느 정도 상반기에 좀 체크가 돼 있다라면 그래도 눈에 바르면서 '옛날에 이런 걸 봤었는데.' 요런 기억은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 시험과 비슷하게 내년 시험도 굉장히 낯선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내가 달달달 외웠던 게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교과서에 없는 탈교과서 문제는 여러분 누구나 못 맞춰요. 우연히 찍어서 맞추는 사람 빼놓고 아니면 우연히 그 부서에서 근무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아는 한두 사람 빼놓고 그런 건 정말 다 틀려도 돼요. 그런데 뭐다? 교과서에 있었다. 근데 내가 안 봤어. 그래서 틀린다? 요게 이 허락되지 않는 게 바로
내년부터 2027학년도 대비 시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오시는 날 사실 제가 좀 다른 얘기도 하고 좀 더 재밌게 하고 좀 이럴 생각으로 오늘 좀 이게 뭐냐 사업이 아니죠. 합격 설명회를 좀 재밌게 해 볼까 요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공법으로 올해는 강의를 하겠다. 당연히 재미는 추구하지만 진짜 1분 1 초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올 그러니까 지금은 A급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틀은 A급 틀이지만 그 사이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꼭 최대한 같이 다뤄 드려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해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2027학년도 그때 시험을 볼 때 '내가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까지도 내가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올해 좀 바짝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좀 같이 해 보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채감이 있어요. 부채감이 뭐냐면 시험이 변화한다는 말도 실주하신 분이 계속 저한테도 얘기를 해 줬고 탈노량진 얘기도 해 줬고 이랬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의 탈노량진이 될지 몰라서 사실 구석을 많이 건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구석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보여는 드렸어요. 모의고사에도 있었고 교과서에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 제 입으로 차마 73.3 세까지 외우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서. 모의고사로는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73.3 세가 나올까요?" 하지만 그때 그 모의고사는 다 정답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어 놓고도 저는 부채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보라고 했었어야 됐나? 탈노량진이 올해의 추세라고 그렇게 출제자들이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내가 지엽적인 걸 외우라고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사실 저 자신도 불신이 있어 가지고 올해 그런 걸 세부적으로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부채감이 제가 굉장히 좀 올해 크게 느껴서 사실 공황장애 아닌 공황장애처럼 막 심장이 막 뛰거나 막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올해 시험을 생각하면.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단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합격은 늘 상대적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자기가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것 대비 합격자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올해예요. 2026년 대비 2027년 대비는 다르다. 이 시험 지엽적인 걸 누군가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나도 그 준비하는 1 인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공부의 양이나 내용이 조금 더 지엽적이고 깊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쪼금 상반기부터 쪼금 원래는 제가 11 일부터 강의를 안 해요. 막 17일 막 이때부터 강의를 해요. 근데 올해는 당겼어요. 왜?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역사회 끝나면 지역사회 시험 한번 봐야지 막 이런 의도로 시험을 좀 많이 당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써 있지만 어 여기 안 썼나요? 여기 써 있군요. 여기 그죠? 휴일에도 사실 진행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경됐을 때 여기서의 변경의 개념이 주로 뭐냐면 수시로 특강을 잡아요. 수시로 이게 보강이 많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런 내용도 좀 해 주고 싶다 그럼 특강을 잡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지금도 총 4 회에 걸쳐서 특강을 준비하고 있지만 맥스 6 회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엽적인 것들이 뽑다 보니까 지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숙지하셔서 '나 올해 제대로 공부해서 좀 붙고 싶어.' 그러면 강의 선택 이런 건 추후의 문제고 나도 교과서를 꼼꼼히 전공법으로 공부하고 올해 1 년은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본 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제가 몇 대 저도 이제 아주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법 꽤 몇 년이 흘러서 강의를 했는데 합격하시는 분들은 단 하나더라고요. 뭐예요? 자기하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 1 월부터 시작할 거고 내가 아침 6 시에 일어날 거고 12 시에 일어날 거고 이만큼의 사실 양도 너무 많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만. 그래서 그 내용을 11 월까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 한 명도 실패하신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하지만 변수가 많은 상황들 있잖아요.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물론 아이 문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뭔가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합격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올해 여러분들이 2026년 6 학년도 대비 시험 문제에서 좀 받은 충격을 물론 건강고시 본들에 한해서요. 이미 그 제대로 보신 분들은 다 합격해서 나가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나 이번에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냥 한번 재미로 시험 봤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올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해서 좀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2 차를 준비해도 스무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합격 설명회를 좀 어 1 시간 좀 넘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취하세요. 맞는 걸 취하지만 제가 계속 늘 저는 항상 중요한 건 3-4번 반복하는 편이거든요. "빨리 시작해라." 그리고 지엽적이지만 이 점짜리를 빨리 눈에 바르고 암기하면서 공부를 시작해라. 이게 뭐 큰 틀 한 게 이거는 너무 기본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 11 월에는 반드시 웃으면서 2 차를 준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올해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올해 강의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이 틀을 우리도 똑같이만 따라간다면 내년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요. 여기 사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기다려 보세요. 본인이 진짜 제대로 결과를 공부하셨다면 점수가 다 같이 낮아질 거니까 합격이란 결과로 여러분들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저는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합격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올해의 분위기는 이 분위기로 갈 거예요. 전공법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을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좀 하품도 하시고 힘들어 보이셨는데 그래도 꾸준히 앉아서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